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도날리의 최상욱입니다. 항상 보석 같은 종목은 작은 모래 아래서 발견이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좋지 못하지만 이 안에도 진주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보석이 무엇인지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스몰캡을 담당하시는 김용호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요즘 같은 그런 힘든 시기에 어떻게 그 다음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하는지, 또 그런 발굴된 아이디어들 혹은 발굴될 아이디어들 중에서 보석 같은 것은 없을지, 이런 투자자의 마음으로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스몰캡을 담당하는 김용호입니다. 네, 스몰캡은 항상 뭔가 기대감이 뭉실뭉실 올라오는 또 뭔가 굉장히 좀 하이 리턴을 줄 것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섹터도 아니고 그래서 시가총액으로 스몰캡을 정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좀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커버 중인 그런 스몰캡 관련 기업들이나 이쪽 시장이 올해 성과가 어땠는지 간단하게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스몰캡은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상승할 때 그만큼 상승폭이 더 클 수 있는데요.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시에는 그 하락폭도 더 클 수가 있죠. 그래서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비교를 해보면 올해는 코스닥 수익률이 코스피 대비해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마이너스 23.9% 하락을 기록을 했는데, 코스닥은 34.4%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고요. 다만 20년, 21년도에는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수익률이 더욱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률의 그 갭이 클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4분의 3 토막, 그리고 코스닥은 4분의 2 토막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 계좌도 뭐 다 똑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느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몰캡은 사실 커버 가능한 기업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럼 굉장히 여러 산업을 동시에 봐야 되니까 또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본인이 김용호 애널리스트님이 뭐 투자할 기업이나, 그러니까 투자 분석할 기업이나 리서치할 기업들을 고를 때 어떤 산업군을 조금 유망하게 보시는지, 그런 거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산업은 특히 이제 모빌리티 쪽인데요.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 산업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표적으로 완성차 업체가 현대차와 기아차가 있는데, 결국 이들의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가 진행이 되고 상용차의 접목이 될수록 그 밑단의 1차, 2차 벤더까지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현대차가 올해 말에 G90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모델의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레벨 3 기능이 탑재가 되는데요. 그 레벨 3는 운전자 개입이 최소화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자율주행 레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G90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가 개입을 안 하고 핸들에서 손을 떼어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경험을 했던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는 레벨 2의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테슬라의 그 노아 오토파일럿은 레벨 몇 단계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레벨 2가 맞죠. 현재까지는. 그럼 그거보다 더 진일보한 게 탑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요거는 좀 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긴 비교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레벨 3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그게 탑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관련 쪽으로 낙수 효과가 조금 있을 것 같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럼 자율주행 이 모빌리티 쪽만 좋게 보시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러면은 다른 쪽도 좀 좋게 보시는 게 있으신 건지? 다른 쪽 산업으로는 이제 최근에는 인건비 상승 이런 이슈로 인해서 공정 자동화 쪽 산업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미래 산업에 관심이 네. 많으신 것 같으네요. 또 그쪽이 장기적으로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는 스몰캡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랑 되게 비슷하게 네. 상당히 그 바다와 같은 넓은 풀 안에서 네. 그 바늘을 찾아야 되고 진주를 찾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김용희 애널리스트님도 이렇게 뭐 모빌리티나 아니면은 이제 자동화나 이런 쪽이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탑다운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쵸. 그 압축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압축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신성장 산업을 좀 많이 보려고 하고요. 뭐 정부 정책에 의해서나 네. 뭐 대기업들이 추진하는 그 방향성에 맞춰서 그 신성장 산업을 좀 간추려 보고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탑다운으로 내려가면서 관련해서 수혜 기업이 어떤 게 있을까 좀 조사를 해보는 게 있고요. 또 뭐 다른 방법으로는 바텀업이라고 해서 네. 기업의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단 궁금한 건 이제 모빌리티가 좋을 것 같고 네. 정책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뭔가 상장 기업들이랑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좀 어떤 식으로 뭔가 해 나가시는지 뭐 회사마다 뭐 다 찾아봐야 되는 건지 네, 그게 좀 어렵기는 하죠. 근데 뭐 기사를 찾아봐도 어느 정도 네. 관련성을 찾을 수 있고요. 뭐 기업이 공시하는 사업 보고서 상에서도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정해진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모래알 차트 시작긴 찾는 그렇죠. 건데 기업 분석하는 그런 역량이 있으니까 네. 그런 힌트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다시 재구성을 하고 그런 말씀이신 거고 하나가 더 있는데 네. 바텀업에서도 실적단이 조금 튀면은 그 바텀업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 실적이 튄다는 것도 그러면 네. 다들 이렇게 체크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튀어야지 내가 이거 좀 쳐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항상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적자였다가 네. 영업이익이 적자였다가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는 네. 상황 아니면은 QOQ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아니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가세가 한 2개 분기 정도 나타나는 네.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어차피 리서치에 퀀트는 있으니까 네. 개인 투자자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이긴 하지만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네. 두 개 분기 연속해서 늘어나면은 그렇죠. 너네 뭐냐 뭐 이런 거예요. 궁금해서 이제 찾아가보고. 네. 네네. 그런 방식으로 기업을 이렇게 서칭해서 찾아가고 그럼 굉장히 많이 보실 텐데 네. 이거를 그럼 결국에는 시간과 그런 자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레포트까지 써야 되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려면은 거기서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그렇죠. 어떤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뭐 실적 안정성이 있을 수 있고요. 뭐 보고서의 종류에도 컨셉에도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 실적 안정성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성.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탑다운으로 봤을 때 요 산업이 신성장 산업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기업들. 네. 네, 아니면 뭐 실적이 밑에서부터 받쳐주는 기업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실적이 받쳐주는데 신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가장 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뭐 그게 지금 당장 뭔지 뭐 얘기하라고 하면은 아직은 이제 그런 걸 찾아가고 있는 네, 과정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면 네. 될 것 같고. 근데 올해 김용호 애널리스트님이 내신 자료를 보면 또 자료가 꽤 되는데 네. 이 중에서 몇 개 기업든 좀 좋게 보시는 게 있어가지고 자료를 여러 번 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고 네. 왜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었는지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좀 보수적으로 많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시장의 변동성도 굉장히 확대된 상황이고 네.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리스크에 좀 시장이 취약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어떤 이벤트 리스크가 발생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린 실적 안정성에 좀 더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현재 JVM과 빅솔론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잘 모르실 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JVM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JVM은 약국 자동화 시스템 업체입니다. 네. 약국에 가시면 네. 약의 조제와 관리 자동화를 하는 시스템이나 뭐 장비 같은 거를 네. 구축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약국에서 가서 좀 볼 수가 있나요? 항상 약은 조제는 안에서 네, 해가지고 제가 맞습니다. 볼 수가 없는데 네. 그 안에는 자동화가 돼 있다는 건가요? 네, 그 뒤편에 있고요. 네.
요게 이제 저희가 약 봉지를 받았을 때 그 안에 이제 비닐이나 종이 같은 네. 약을 개별 포장해 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거를 분류를 해주고 포장까지 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약국의 뒤편에 위치해 있어서 뭐 그 약사분이 이제 뒤에 가가지고 조제를 한다. 근데 기계 소리가 들린다 하면은 네네네. 이런 장비로 조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이걸 것 같아요. 거의 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약간 과점 수준인가요? 맞습니다.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약 70% 수준이고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게 이제 파우치 형태라고 그러거든요. 그 네네. 비닐 포장이. 네. 네, 요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게 잘 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뭐 바이알이라고 하는데 네. 그 주황색 플라스틱 병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데에 이제 조제 그 처방을 해주는데 요게 단점이 한 병 안에 한 가지의 약만 담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재복용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약을 여러 개를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예, 그거를 환자가 직접 분류를 해서 먹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네. 이런 파우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뭐 다 알지만 편리함을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외국은 영화 보면은 막 여러 병을 막 까가지고 막 네, 네. 섞어서 먹잖아요. 그렇게 먹는데 저희는 매우 편리하게 네, 그 투명 봉투 안에 한 포씩 먹으면 되니까 네, 네. 그게 그렇게 그렇구나. 그러면 이 회사는 그러니까 과점을 70%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그런 회사겠네요. 네. 국내 같은 경우에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그리고 성장성이 더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이 이유가 뭐 약국이 개점이 계속되어야 신규 수요가 발생을 하는데 네. 약국도 뭐 많은 상태고, 그러면 교체 수요와 그리고 포장지, 이 소모품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수출단에서 성장인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그 바이알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근데 요게 파우치 형태가 편리함이 입증이 되고 부각이 되면 네. 파우치 형태의 시장 점유율이 많이 확대가 될 여지가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일단 오늘 덕분에 굉장히 새로운 사실 알았고, 요즘에 그 파우치형 포장도 봉투에 쓰이는 말들이 제가 요새 약국을 하도 많이 가가지고 네. 굉장히 이제 이건 아침, 저녁, 점심 며칠 이렇게 쫙 그 아주 상세하게 나와가지고 네. 과거에는 막 의사가 막 써줬잖아요, 약사가. 네, 이건 네. 저녁이요 막 해줬는데 네. 이제 봉투에 다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많이 프린터에서.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JVM은 이런 회사고 빅솔로는 어떤 회사예요? 네. 빅솔로는 산업용 프린터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결국에 제품은 포스 프린터, 라벨 프린터, 그리고 모바일 프린터로 포스, 라벨, 나눠진다고 모바일. 보시면 네, 돼요. 네. 그러니까 포스 프린터는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그 가게나 음식점을 갔을 때 계산을 하고 네. 영수증이 이제 프린팅되는 네네. 그런 프린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요게 좀 요 말씀만 드리면은 좀 진부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영수증의 발급 횟수가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요게 포스 프린터 적용 범위가 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주방에서 주문을 확인을 하려면은 뭐 결제가 됐을 때 주방에 요 프린터로 프린팅이 되는 거죠. 그 네. 메뉴가. 그러면 주방에서는 그걸 확인해서 그 이제 음식을 조리하는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배달이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네. 배달 음식 주문이 들어왔을 때 또 프린팅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배달 그 주문 내역을 확인을 하고 그대로 좀 이제 배달이 되어지는 그런 쪽에서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인 판매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프린터 시장은 국내에서 이게 산업용 프린터를 하셨는데, 네. 그럼 산업용 프린터가 국내에서 좀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그 시장 그 자료가 많지는 않아서 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파악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네요. 파악은 하기가 쉽지는 네. 않은데요. 뭐 실적 측면으로 보면은 네네. 최근에 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굉장히 개선세가 좋습니다. 지난 4분기, 그러니까 21년 4분기부터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첫 번째가 리오프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되면서 글로벌리 요 대외 활동이 많아지는 거고요. 밖에서 소비 활동이 증가를 하면서 요 프린터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주로 그 빅솔로는 국내를 대상으로만 사업을 하나요? 아니면 수출 수출도 비중이 하나요? 굉장히 높습니다. 70%가 그러면은 때문에. 사실상 그 수출 기업이네요. 그렇죠. 네.
요새는 그러니까 뭐 그 카운터에서도 영수증을 그 프린팅해서 쓰지만 그 안에서도 프린트를 또 그렇죠. 짧게 둬가지고 메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이런 걸 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뭐라 그럴까 자료를 좀 내시는 스타일을 보면은 확실히 실적단 안정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자동화, 무인화, 뭔가 그 미래에 확실히 방점이 가 있다는 게 그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JVM하고 빅솔론을 조금 다뤘는데 저희가 좀 좋은 면만 본 것 같은데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앞서 뭐 JVM에 대해서 추가적인 좀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시장이 조금 커질 수가 있는 게 지금 건기식 소분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4년도에 이게 법제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기식을 기존에 저희는 박스로 받아서 그거를 섭취를 했는데 향후에는 건기식까지도 이 조제약처럼 파우치 형태에 담겨져서 배달을 받아서 그 자기한테 맞는 그 이제 영양제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시에는 결국에는 JVM이 하는 요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로 하게 될 것 같고요. 실제로도 현재 지금 테스트베드 형태로 진행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요 건기식 소분 사업을. 그 업체들의 공급을 한 바 있기 때문에 향후 이쪽 시장이 커질 시에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뉴스를 JVM 보시는 분들은 뉴스를 좀 팔로우를 하셔야 되고 또 이런 투자와 무관하더라도 건기식 소분이 생길 수 있다는 이런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확실한 부분이긴 하네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뭐 이런 스텝스 구독을 하시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양질의 투자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연말을 마감하는 그런 입장에서 올 한 해 저희가 아까 시작할 때 리뷰를 한번 하긴 했는데요. 근데 내년을 조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라던가 지금 시점에서 이제 작은 스몰캡 기업들을 많이 보셨던 입장에서 뭐 저희한테 조언 또는 제언을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매크로 단에서는 분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바텀업 관점, 뭐 이제 기업 분석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아직은 긍정적인 뭐 소식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라서 인플레이션부터 경기 위축, 뭐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좀 뭐 낙폭 과대 종목 중에서 실적이 성장할 거로 전망되는 그런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시면은 향후에 시장이 반등이 나올 시에 더 탄력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는 투자자들은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 이렇게 그 실적으로 회귀가 되는 그런 이제 스탠스의 변화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고생해주신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스몰캡을 담당하시는 김용호 애널리스트님이시고요. 모빌리티와 그 다음에 산업자동화, 무인화 등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앞으로도 내는 자료는 이렇게 조금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업들에 대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스텝스 보시는 분들이 하나투자증권 사이트나 아니면 다른 리포트를 읽으실 때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다 같이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